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월요일 날 81,800원에 끝났습니다. 1% 상승한 가격대고, 가격대를 보면 이 고가 대비해서 10월 16일과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죠? 그래봤자 4, 5%입니다. 근데 이런 강세장에서 한 4, 5% 정도 이 차이가 나는 거 그냥 이 고가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날 있잖아요. 10월 16일 날. 이때 뭐 시가에 많이 떨어지고 뭐 되게 많이 하락 구간이 발생한 것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실제 하락한 게 아닙니다. 물론 실제 하락한 게 맞죠. 무슨 이야기냐? 5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쭉 이렇게 보시면 자, 요때예요. 요때 8시에 딱 찍혀 있잖아요. 58,100원. 요때 10월 16일이란 말이죠. 요때. 그렇죠? 10월 16일 8시 딱 시작하자마자 8시부터 거래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9시에 장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하면 본격적인 수급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장 시작하기 전에 호가가 딱 8시에 딱 그 뭔가 나올 때 뭔가 장난 같은 이런 부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싹 다 무시하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 고가 구간에서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드디어 4,0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그 딱 초입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장세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한국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런 상승세, 업종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 구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스피 한번 내용 보세요. 4,000포인트 넘어갔죠?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 4,042포인트에 끝났습니다. 종가 고가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상승폭을 키웠고 그리고 코스닥까지 상승을 보인다는 건 코스피와 함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코스닥까지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주도주가 앞에서 땡겨가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뒤쪽에서 밀고 올라가고 있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우리기술이나 이런 거죠. 우리기술도 7월 달에 형성되어 있었던 고가를 아직 넘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기술은 잡주가 맞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기술까지도 어때요? 가격대를 지키면서 다시 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난주부터 한화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폭발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KSP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9월 달에 보면 여기 하나오션이 먼저 신고가 만들고 현대중공업이 신고가를 다시 따라가면서 KSP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만들고 다시 튀어 올라가면서 단기간에 상승폭을 이렇게 만들어가죠. 이런 과정에서 9월 달까지 그쵸 상승폭이 거의 뭐 한 100% 정도의 상승폭이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벌어졌다는 거고 신고가가 나온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었을 때 나온다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뭐 주춤주춤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인 이후에 7월, 8월, 9월 달 3개월 쉬었잖아요.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에서 고가를 돌파하고 또 올라간다? 그럼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하나오션하고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오션도 어때요? 25년 1월부터 계속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횡보 구간 한 6개월 가져갑니다. 돌파하죠? 쉬죠? 돌파하죠? 그렇죠. 또 쉴 수 있어요. 이런 구간들이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즉 유동성이 올라오는 이 시점에 강세 종목군들을 계속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이 계속 올라온다. 어느 순간 올라오다 보면 내가 팔게 되거든요. 그 팔고 나서 다시 매수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 파는 과정에서, 즉 팔고 나서 우리가 다시 매수하려고 했을 때 싼 걸 찾는단 말이에요. 싼 걸.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에코프로 이런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거 월요일 같은 경우에 10월 27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93,800원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만들었어요. 2차 전지도 이제 추세 전환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아무리 신고가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때요?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다. 그렇죠? 만약에 시장이 가격 부담이 있다 그래서 꺾이는 게 아니에요. 시장조차도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올라갑니다. 그 미래 가치의 하나는 어디요? 종목군이에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코스피가 급등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앞서서.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요.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그쵸? 먼저 신고가를 다 만든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늦게 올라왔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전환이 됐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거든. 근데 여기서 시장이 단기 조정을 줬을 때, 그쵸? 더 많이 빠지는 게 뭐겠느냐. 똑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찍고 올라오면서 저가가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고가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왜? 계속 강했으니까. 조정은 적고 상승은 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아졌어. 이렇게 보면 한 군데 상승 쉬고 한 군데 상승 이렇게 나오는데,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구간들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딱 하나가 잡힙니다. 최고가에 팔라는 거, 최저가에 살라는 거, 요것만 포기하면 돼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하면서 다시 매수 구간 잡고 이런 식으로 매매 구간을 계속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보유만 합니다. 왜? 이미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8월, 9월, 그리고 10월 초까지 매수 구간 계속 잡았습니다.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빠졌구나, 이게 아니라 올라오면서 계속 잡은 거. 이때 당시에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은 한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반등할 때 사세요. 반등할 때. 그렇죠. 반등할 때 사야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요 정도 올라왔으면 기간 조정 요 정도 보내는 게 맞다. 왜?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실적이 나와야 올라가는 거냐? 아니요.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신고가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이때 전부 다 실적은 동일합니다. 근데 주가만 바뀌었어요. 바닥부터 볼까요? 뭐 한 10,000원 후반대 정도 되니까 한 2만 원이라고 잡고 지금 8만 원이니까 4배 정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실적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논란이 뭡니까? 고평가 논란. 고평가 논란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고평가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23년도에 강세를 보였었던 에코프로, 즉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고평가 논란이 있어요. 이제 다 됐다. 근데 어느 순간 믿는 구석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아직 안 나왔다.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두 달 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단위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고, 연단위 사이클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 시작점이 언제냐? 신고가 구간이라는 점.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뉴스. 그렇죠? 이 보면 어떻습니까? 자, 코스피 이겐 액티브 펀드 고수들, 반도체 전력 AI 밸류체인 더 간다. 그리고 AI 밸류체인 중에 전력이 포함되고요. 전력의 가장 대장은 변압기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 변압기는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변압기 쪽은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데로 들어가면 뭐 재룡전기나 재룡산업이나 여기까지 확장이 될 수 있죠. 시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쪽에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 3년도부터 계속 강세를 보이는 상황, 24년도 초반에 계속 폭발적으로 상승했었던 상황, 그리고 실적 확인 과정이 끝난 변압기 쪽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전부 다 미국으로 수출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가 끝나고, 그쵸? 증설이 다 완료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다음 모멘텀은 어디로 간다? 두산에너빌리티로 간다. 그래서 그게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거 합치면 뭐예요? AI 밸류체인인데 이걸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유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는 4천을 넘겼다. 제가 삼성전자 영상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이런 내용으로, 그쵸? 가격 먼저 확인하고 매매하고 나서 151%대 수익 구간 만들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자 하이닉스 어때요? 이런 초대형주들 이렇게 간다고요. 이쪽 구간에서는 제가 매매할 수 있었어요. 왜? 항상 매매하던 그런 구간이니까.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에 집중을 하느라고 하이닉스 쪽은 손을 못 댔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 있죠. 조선주들 계속 공략을 한 결과 지금도 수익 구간에 있죠. 한 3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도 수익 구간 어때요? 30%. 8월달 그리고 1월달, 2월달에도 57% 이렇게 수익 구간이 계속 커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시작점이 모두 신고가예요. 여기 보면 여기 싸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신고가 구간이었습니다.
올라오는 거. 여기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올라온다. 즉, 요 내용들은 액티브 펀드 고수들 이 사람, 요 사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기 뭐 미래에서 어디 있고 하나 자산 운용이 어디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격 보세요. 가격. 올라가는 거 사면 되는 거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대장은 어디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반도체 쪽 그리고 조선주 쪽이다. 그러면 보세요. 반도체, 전력, 이 전력에는 이제 원전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조선, 그쵸?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AI 밸류 체인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에너지 쪽이니까. 근데 여기 조선은 어때요? 약간 조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요게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다르게 갈 때도 있어요. 이 다르게 갈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순환매 돈다. 근데 이 순환매를 도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늦게 신고가를 만든 거. 시장은 이미 4,000포인트가 넘어서 조정을 받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조정을 받을 때 가장 잘 견디는 게 투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거라고요. 보세요. 시장이 딱 출렁거렸을 때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에코프로 이런 것들 지금 치고 올라오니까 계속 강할 것 같죠. 시장이 약간만 출렁거려도 이거 쑥 빠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밑에 내려가면 지지, 밑에 내려가면 또 지지. 근데 시장은 내려가다 보면 올라오죠. 이때 확인하고 매수관을 또 잡는 거예요. 지금 약간 주춤한다? 그럼 매수 기회가 잡힐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매수 기회에 대한 부분 즉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될 때가 됐고요. 그리고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 과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하는 게 길어진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매수로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거 매도할 때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점이 나오는 건 미증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미증시의 움직임까지 파악을 해야 되고 미증시의 움직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상황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 모두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기 10월 27일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강세 2%대, 삼성전자 강세, 하이닉스 폭등. 근데 삼성전자 신고가, 하이닉스 신고가. 이번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내용 보시면 어때요?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1%대 강세, 매물 소화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보유하면 된다. 보유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조선주 지난주부터 폭등 중 하나오션을 포함해 관련 종목들 보유 중이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팔지 말아라. 그리고 반도체, 원전, 조선 모두 신고가다. 강세장에 쉽게 파는 거 아니다. 타점 공유할 때 매매하면 된다. 그렇죠? 팔지 말아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단 주도 섹터만.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들 주도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반도체, 로봇, AI 관련주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쵸 실전에서의 상황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그쵸 신고가 구간에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돌파하면서 50%대 수익 구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한 30% 그리고 지금도 한 30%대 시장은 4,000포인트가 넘었죠.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보유해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반도체도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AI, 한미 반도체 보시면 어때요? 이쪽 구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간 계속 잡았죠. 그리고 또 샀죠. 9월 달에 87,800원. 지금 아직까지 안 팔고 있다. 시장이 강하거든. 그렇죠? 이건 고가를 넘어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약간 주춤할 수 있는데 팔 필요는 없다. 추세 확인될 때까지 보유하면 된다. 그렇죠? 이미 상승 쪽으로는 확인이 됐는데 시장 조정에 맞춰서 보유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부분 관련돼서도 어때요? 고가부터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고가에 팔라는 것만 버리면 되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최고가에 팔라는 거 일단 그거 버리세요. 이것만 하더라도 수익은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고 여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미 8만원대에서 지금 15만원까지 갔으니까 한 80%대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로봇도 강한데 로봇도 AI 하드웨어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보스타나 이런 것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매매 안 해. 15가 확인했죠? 돌파하죠? 매수관 잡아요. 13, 15% 그리고 47,050원대 10월 13일
매수했죠. 그리고 지금 얼마? 8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어때요 이것도? 신고가예요.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나온 거고 10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4만 원 뭐 한 7천 원이니까 한 9만 원 가면 한 10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모두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중요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계속 터진다. 그리고 이미 실현된 수익도 7월 28일 151%, 188%, 7월 1일 이렇게 계속 터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인데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습니다. 뭔가 쉬는 것 같고 등락 구간도 있으면 높아져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팔아야 될 때가 아니에요. 즉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주도주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그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